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일부 바람에 구름 가득. 잠시 생각 끝에 나도 해보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리 말로만 듣던 무전여행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당장 가진 돈도 없고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렬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이 기회에 라오스에 대해 확실히 공부하면 된다는 자아위로를 꺼내 스스로를 토닥거리는 것은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밤을 꼬박 지새우며 벌써 온통 걱정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었다. 당연히 한푼 없이 떠나기엔 불안하고 겁도 나는 것 같았다. 혹시 가다가 병이라도 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결론은 역시 어차피 거기까지가 내 삶이라면 여기 있다고 별 수 있겠는가 싶어지면서 그렇다고 여기 앉아서 마냥 감 떨어지길 기다릴 수도 없잖아. 그래,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결단을 내리고는 어쩌면 죽지 않고 가다 보면 그곳에는 뭔가 나를 위한 돌파구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쇳불도 당김에라고 살그머니 새벽 문을 열고 나왔고 벌써 피로에 시달리면서 지금 문득 내가 무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벌써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이내 아따푸에서 2주가 지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니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것이었기에 가진 것이라곤 미화 100달러가 전 재산.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긴 찾아야 하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았고 그렇게 나는 지난 몇 개월 이상을 갈팡질팡 헤매기만 하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어서 하루라도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우선 내가 라오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 나서야만 될 것 같아 이렇게라도 잃어버린 나를 찾아 길을 나서야 했던 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 오기까지 살아온 날들의 극한과 축복의 흙과 백을 오가는 숱한 날들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특히 벌써 오래전 군복무 시절에서 외신기자로 이어진 순탄치 않은 사회생활부터 숱한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버텨왔던 모든 날들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걸어서 저 하늘까지의 초석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분쟁 지역과 오지만을 골라 외신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물불 안 가리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위로를 꺼내 들고 보니 조금 정신이 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까진 여행 물러설 것 없다는 생각만이 채찍질하면서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에게 횡설수설을 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밖엔 없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하고 그저 스스로에게 타이르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벌써 온몸은 땀에 젖어 기진맥진 타는 듯한 목구멍의 갈증만 발목을 잡고 있었기에 잠시 쉬었다가 가고 싶었던 핑계를 달랜다며 잠시 쉬고도 싶었지만 쉰다고 하고는 덜퍼덕 주저앉아버릴 것만 같았기에 이것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음이었다. 그런데 열발짝도 못 가 너무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역시 이제 시작인데 내가 이렇게 나약했단 말인가. 하루도 못 버틴다는 내 꼬라지가 우습기만 했다. 비로소 지금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나약함을 엿볼 수 있었는데 안 된다. 아직은 절대 멈춰선 안 된다. 그렇다. 잠시 쉬어간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왠지 자칫 이대로 되돌아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으로선 절대 멈출 수 없다면 무조건 가야만 한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은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음만이 나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최선의 변화의 시작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얼마나 걸어야 나의 저 하늘에 다 닿을 수 있을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 산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을 뿐이란 것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하면서 두 발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애써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는 없음이었다. 그러나 담보찜 하나뿐인 어깨조차도 왜 이리도 엄살을 부리는지 정말 나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 믿기지 않기만 했다.
이번에도 군복무 시절 특수훈련의 야간 산악행군에서 무려 40kg을 짊어지고 시간당 6-7km를 주파했던 실력은 어디 갔단 말인가. 또한 기자 생활 속 숱한 날들을 카메라 장비가 담긴 짜장면 통을 들쳐매고 어떤 날은 길도 없는 오지의 숲속을 헤쳐나가던 나는 어디 갔단 말인지. 벌써 나이 타령에 휩싸여 헐값으로 나를 꼰대로 팔아버려야 한단 말인가.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저 주저앉기만을 기대하는 듯 아랑곳 없이 그저 쉼을 사정없이 독촉하고만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남은 또 하나, 내 속에는 오기란 놈이 도끼 어린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중얼중얼 독백에 독백을 더해가며 비록 15km 남짓이었지만 어쨌든 온종일 꼬박 하루를 걷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어떻게든 걸어서 20km는 가야만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을 기약하며 조금씩 잠기 전의 컨디션 등을 조절할 수 있음이 아닌가 떠들고 있음이었다. 이내 덕지덕지 묻은 흙먼지를 바람에 구름 가듯 훌훌 털어내고는 다시 걷고 있었고 그렇게 새벽 바람에 밀려 아따쿠를 벗어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북쪽으로 향하는 국도변의 아담한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비로소 나는 스스로와의 첫 번째 미션에서 성공한 듯 안도의 한숨을 몰아 쉴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침 식사도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걷다 보니 배고프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오후가 지나면서는 더욱 그저 쉴 곳을 찾기 바빠. 또한 어깨에 짊어진 작은 보따리도 왜 그렇게 무거웠던지 정말 내 던지고 싶었을 정도였는데 혹시 해지기 전 마을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긴장까지 더하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던 뱃속의 포도청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다행히 해지기 전 마을에 들어서고 보니 이제야 배속 아우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아우성도 잠시 대책 없이 길을 나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설은 마을이지만 그것도 이미 구슬땀으로 범벅이가 된 나에게는 배고픔보다는 반가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반가움에는 아직 개도 물어가지 않을 자존심이 남아있었는지 얼른 요구하지도 않은 돈을 꺼내 흥정까지 하면서 먹을 것과 누울 자리를 찾기 바빴고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허겁지겁 배부터 채우고 막상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리를 잡고 보니 아뿔싸. 그제서야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았는데 무전여행을 한다는 놈이 시작부터 고작 한다는 짓이 이 정도라니 안 봐도 뻔한 고생문이 훤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미션 큐네스의 무전여행 첫날 대충 도전은 성공했지만 마무리는 돈에 의지하고 말았고 총 재산은 이제 미화 $50밖에 안 남았으니 주머니 사정이 간들간들. 어쩌면 이 돈마저도 빨리 없어져 버려야 비로소 무전여행이 시작되지 않을까.